안녕하세요. 8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지류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QB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이제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를 SQ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지리어 SQL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조작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는 Data Definition Language라고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조작어는 Data Manipulation Languag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를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테이블을 우리가 쓸 것인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그 랭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데이터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의 구조라는 게 결국 어떤 테이블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 명문가구 이해에서는 그 세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었죠. 세 개의 테이블. 그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게 있나, 그러니까 페이지 110쪽에 그림 4-2, 그러니까 부품 테이블하고 공급자 테이블하고 주문 테이블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같은 경우는 뭐 create 테이블, 테이블명,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 테이블에 원하는 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를 이제 그 관리하는 거, 조작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얘기가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하거나 검색하는 걸 우리가 조작하는 걸 조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언어도 역시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같은 경우는 create table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데이터베이스 조작어는 select from where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가 데이터 SQL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SQL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라는 것은 국제표준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SQL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들 때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해서 만듭니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은 요구사항,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요구사항, 요거는 뭐예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선택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select from where절에서 where절 조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럴 때 이제 쓰는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괄호는 어떤 거냐면 적어도 하나는 포함시켜줘야 된다. 이건 in에서 나왔죠. in이라는 그러한 그 검색 조건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집단함수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호를 이제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기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SQL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원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가상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관경 테이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 테이블, 가상 테이블. 그러니까 원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진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주적이고 명명된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책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부품 테이블, 그 다음에 공급자 테이블,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 그거가 원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게 원 테이블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조작어를 통해서 우리가 두세 개의 테이블을 같이 묶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한 테이블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상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 테이블을 변형시킨 거죠. 변형시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두세 개의 테이블을 묶을 수도 있고 하나의 테이블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두세 개 테이블을 묶거나 줄이냐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이 하나의 원 테이블에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 테이블이 어떻게 됩니까?
그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된과 동시에 가상 테이블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좋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가상 테이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상 테이블이란 건 뭐냐면은 원 테이블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개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가 리포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경영 환경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기업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유연성이거든요. 근데 유연성을 많이 보장해 주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많이 하고 그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특히 이 가상 테이블을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유연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지 테이블명, 그 다음에 항목명, 데이터형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요게 뭐냐면 크레이지 테이블 이러한 그 문법 형태가 뭐냐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예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 놓을 그 뭐죠? 가상 테이블이 아니라 원 테이블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책에서는 부품 테이블이랑 공급자 테이블이랑 주문 테이블 이걸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테이블명이 들어가고 여기 큰 괄호는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SQL에서는 요거 마지막에 뭐를 써야 된다? 세미콜론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형에 대해서 여기 쭉 설명이 나오고 있죠. 데이터형에 대해서. 그죠? 항목명이 있고 항목에 대한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형이 뭐 CHAR 같은 경우는 캐릭터라는 얘기고 VAR, CHAR 같은 거는 variable 캐릭터. 그래서 가변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데시말 레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소수점 형태를 나타낼 때 쓰는 거다. 인테자, 스몰 인테자, 플로트 데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SQL 데이터형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그 테이블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테이블을 생성을 한 다음에 생성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조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조작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검색할 때는 중요한 기본 구분이 뭐예요? 요거요. select from where절입니다. 근데 select from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select는 뭐냐면 우리가 출력해야 될 항목 명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 출력해야 될 항목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명을 우리가 from절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where절 검색 조건이 있을 때는 where절이 들어가고 검색 조건이 없을 때는 where절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선택에 대한 거니까 이러한 괄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배웠었죠? 요건 이제 선택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가 뭐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뭘 써야 된다? 세미콜론을 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걸 기초로 해서 select from where절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세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한 개의 테이블, 그 다음에 두 개의 테이블, 세 개의 테이블, 그 다음에 자체 결합까지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SQL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조금 빨리빨리 우리가 스킵하면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검색에 대한 이야기죠. 데이터 검색에 대한 이야기. 이건 뭐냐면 select from where절, 그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 질의 같은 경우는 이제 select 요 별표는 어디에 나와요? 별표는 all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거 주로 select절에 나오는 겁니다. select절에 나오고 요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요거는 뭐냐면 항목명 값일 때 항목값 속성값이죠. 그러니까 속성값은 우리가 뭐로 한다?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이 작은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작은 따옴표를 쓰면은 컴퓨터가 속성값이라고 이해를 하고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으면 컴퓨터가 뭐로 이해를 하죠? 항목명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혼돈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속성값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를 쓰고 그 다음에 항목명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속성값은 우리가 그 문자로 된 속성값일 경우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and, or와 not. and 같은 경우는 A and B 하면 두 개가 다 되는 거고 or는 하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istinct라는 게 나왔습니다. distinct. distinct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예, 잘 맞추셨네요. 기억을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할 때 select 절에 나오는 거죠. select 절에서 distinct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복된 값이 나올 경우 출력될 때 그 중복된 출력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distinc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6번부터 9번까지는 이런 거예요. like라든가 between A and B, in 그 다음에 null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나오나요? where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죠? 검색 조건에 대한 이야기죠. 검색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where 항목명 like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where 항목명 그 다음 between A and B가 나오고 where 항목명 in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where 항목명 is nul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ike 같은 경우는 항목명에 대한 조건을 정확하게 모를 때 뭐 퍼센트를 뭐 어떻게 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 4-2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n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괄호 속에 있는 값 중에서 하나라도 맞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에 있는 어떤 거를 나와라. 그럴 때 여기에 인 괄호 열고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항목 중에서 공값이 있는 것을 나와라. 그러면 where 항목명 is null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예제 6번부터 9번 여기 나오는 연산자는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 검색 조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where절에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알고 싶으면은 예제 6번부터 9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연산자가 나오네요. 그 order by에 대한 얘기. order by 항목명 ascending, descendin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 출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력해야 될 건 이제 select 다음에 쓰는데 출력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정렬을 하죠. 우리가 이제 출석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학번 순으로 정렬을 하거나 혹은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정렬을 해야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 결과를 정렬할 때는 이렇게 order by라는 우리가 연산자를 사용한다. order by 그 다음에 항목명 쓰고 ascending, descending을 한다. ascending이 뭐죠? 오름차순이죠. 1, 2, 3, 4, 5, 6, 7, 8. descending은 내림차순 19, 87, 65, 43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ascend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항목명 다음에 반드시 뭐요? ascending이랑 descending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예제 몇 번인가 예제 그 15번인가 거기서 보면은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뭐 오토바이 다음에 반드시 뭘 써야 되죠? 항목명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무슨 합계순인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예제 몇 번이었냐면은 12번이네요. 예제 12번에서 총액이 적은 순으로 출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액이 적은 순으로. 이건 뭐죠? 검색 결과의 정렬입니다. 근데 총액 같은 경우는 항목명이 아니죠. 총액은 항목명이 아닙니다. 그건 집단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order by 다음에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항목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order by 총액으로 쓰지 않고 대신에 그 출력되는 상대적인 위치 여기서 주문 총액이 두 번째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order by 2 이런 식으로 대신 썼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죠? 정렬키로 지정된 항목은 반드시 실렉트절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검색 결과 정렬을 하는 거는 우리가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렉트절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지 정렬로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 할 때는 어센딩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뭐가 나왔냐면은 집단함수에 대해서 나왔죠. 집단함수. 집단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average, count, maximum, minimum, sum, 합계 요런 거를 우리가 집단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학과별로, 그 다음에 대학별로, 그 다음에 뭐 부품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단함수를 얘기할 때는 뭐뭐별로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집단함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합계라든가, 그 다음에 평균이라든가, 합계, 그 다음에 최고, 최저, 이거는 집단의 최고, 최저가 있어야만 되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집단함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러한 집단함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룹 바이절로 우리가 그룹 바이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바이 예를 들어서 학과 그러면 학과별로,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부품 번호 그러면 부품 번호별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룹 바이로 묶여질 때는 그룹 바이로 묶여진 항목 외에는 셀렉트절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우리가 뭐를 원한다 그럴 때 학과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학과라는 걸 하나로 보는 거니까 학과로 묶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거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 바이로 묶었을 때는 집단함수가 나오는데 집단함수 같은 경우는 항목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이쁘게 안 나와요.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as절로서 우리가 출력물 보고서를 이쁘게 가다듬을 수가 있다. 그건 예제 12번에 나오죠. 예제 12번에. 그죠? 예제 12번에 그래서 아니다. 예제 11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예제 11번 같은 경우에 주문 건수, 총액 같은 거를 출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123쪽 예제 11번 결과표를 보시면은 부품 번호, count 1, sum 1 이렇게 돼 있는데 count 1, sum 1은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대신에 우리가 as를 쓰면은 어떻게 되죠? 뭐 as 주문 건수, as 주문 총액 그러면은 그 결과표가 count 1 대신에 주문 건수, 그 다음에 sum 1 대신에 주문 총액 이렇게 출력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검색 조건,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었을 때 그 그룹의 집단함수의 조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최고액이 얼마 이상, 합계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럴 때는 우리가 검색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웨어절을 썼잖아요. 근데 집단함수의 검색 조건은 뭐를 씁니까? 해빙절을 씁니다. 그래서 해빙절은 반드시 뭐랑 같이 나와야 돼요? 해빙절이 나오면 무조건 그룹 바이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룹 바이하고 해빙절은 하나의 그 같이 키를 이루어서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만 있을 수는 있는데 해빙만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빙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묶여졌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게 온라인의 매력이네요. 그죠?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빙절하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해빙절은 집단 함수의 검색 조건이다라는 거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뭐죠? 예제 12번까지가 하나의 테이블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select from where절, 그 다음에 뭐 having절, group by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계 테이블 검색하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복수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개 이상의 테이블이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상 테이블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가상 테이블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외부 키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외부 키라는 게 뭐냐면 복수개의 테이블을 연결시켜주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n개의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n-1개의 검색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니멈 n-1개의 검색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수 테이블 같은 경우 할 때는 이 부분이 또 새롭죠? 복수 테이블을 하면은 항목명이 복수개의 테이블에서 여러 개 중복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돼서 항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항목명 앞에 뭘 붙여줘야 돼요? 테이블명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제 몇 번이에요? 13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P점 부품 번호, 그 다음에 5점 부품 번호 이런 식으로 P점 부품 번호라는 건 뭐냐면 부품 테이블의 부품 번호란 얘기고 5점 부품 번호는 주문 테이블의 부품 번호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수계로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항목명의 테이블명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됐을 때 중복된 항목명에만 반드시 테이블명을 붙인다. 그리고 테이블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쓸 수가 있어요? 별명을 쓸 수가 있다. 우리가 from절에서 별명을 지정해 주면은 별명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얘기죠? 자체 결합에 대한 얘기죠. 자체 결합. 우리가 실렉절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 넘어가고, 자체 결합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요? 스스로를 스스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제 몇 번에 나와 있나요? 21번에 나왔죠. 예제 21번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공급자 테이블 S1, 그 다음에 공급자 테이블 S2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두 개의 테이블이 중복이 돼 있으니까, 항목명이 다 중복이 돼 있으니까 모든 항목명 앞에 어느 테이블에 있는 항목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값을 써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죠? 그 SQL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SQL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프로그램 랭귀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만들어진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집어넣은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랭귀지를 SQ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SQL이라는 게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렇게 쭉 써줘야 되거든요. group by, select from where, like, between 이런 거 다 써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CUI, Command User Interface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명령 문자로서 우리가 컴퓨터를 조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것이 이제 QB 언어입니다. QB란 건 이제 Query by Example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IBM에서 만든 거예요. IBM에서 만든 데이터 검색 언어예요. 이 QB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SQL은 우리가 뭐를 썼죠? 명령문으로 검색을 했죠. 명령문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법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쉬운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QB인데, 이건 그래픽 형태의 테이블로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SQL보다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책 한번 볼게요. 책 한번 보시면은
144쪽, 145쪽에 이제 QB 언어가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은 145쪽에 볼게요. 145쪽을 보시면은 예제 27번 모든 부품의 번호와 재고량을 출력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SQL로 하면은 select 어떻게 돼요? select 부품 재고량 from 부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명령어를 어떻게 되죠? 손가락으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령문 형태가 아닌 무슨 형태? 그래픽 형태로 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림 4-10, 4-11, 4-12가 그러니까 145쪽, 146쪽 그 세 개의 그림이 뭐냐면 SQL을 QBE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보시면 그림 4-10에서 보시면은 먼저 부품 테이블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을 하나 띄운 거예요. 4-12. 부품 테이블을 띄운 다음에 4-11에 보면은 그 부품 테이블에서 우리가 출력해야 될 게 뭡니까? 번호하고 부품 번호랑 재고량이죠. 그래서 그 4-11에 보면 부품 번호랑 그 다음에 재고량을 그렇게 그 밑에 테이블에 띄웁니다. 그게 여러분들 400, 그러니까 16쪽, 146쪽 그림 4-10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림 4-12를 보면은 위에 필요한 프롬에 있는 테이블이 나오고 밑에 뭐가 나옵니까? 필드명이 우리가 부품 번호, 재고량이 나오죠. 우리가 출력해야 될 게 부품 번호, 재고량이거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테이블에 부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시에 보면은, 표시칸에 보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번호하고 재고량이 체크가 돼 있죠. 이건 뭐예요? 부품 테이블에서 부품 번호랑 재고량을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4-12에 이렇게 체크만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출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검색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 146쪽 여러분들 예제 28번 보시면은 16번 공급자로부터 주문한 부품 중 단가가 100원 이상인 부품의 번호와 주문량을 출력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147쪽 그 다음에 그림 4-13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은 자 그림 4-13을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이 주문 테이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테이블을 끄집어내 놓고 그 다음에 필드명에 부품 번호, 주문량, 공급자 번호, 단가가 나오고 우리가 출력해야 될 건 뭡니까? 부품 번호랑 주문량이죠. 그래서 부품 번호랑 주문량에만 표시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체크가 돼 있고 공급자 번호, 단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급자 번호가 16번이라 그랬죠. 16번 공급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급자 번호가 조건에 보면은 16이라고 돼 있고 단가가 어떻게 되죠? 100원보다 큰 거. 그러니까 조건에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 4-13을 보시면은 SQL로 쓴 것을 우리가 그래픽 형태로 쉽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SQ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SQL보다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QB가. 그죠? 그래서 SQL보다 사용하기가 쉽고 초보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 검색 언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제 SQL하고 그 다음에 QB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것이 결국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 배운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명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정규화 이론을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거쳐가지고 데이터 모델이 다 끝나면은 끝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SQL을 사용을 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그 테이블 내에 정보를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는가를 이제 SQL과 QB로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의
하나의 명문 가구라는 가상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벌써 끝이 난 겁니다. 굉장히 놀랬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끝났어요.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끝났고 그 설계된 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짧게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배운 거를 점차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거는 다 이제 끝났어요. 어려운 거 끝나고 이제부터는 뭐만 남았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죠. 이제 내리막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